함께하게 될 김지영 강사입니다. 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여러 가지 관련된 교육들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공부를 하고 길을 걸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한항공과 농심을 거쳐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1교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교시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안양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죠. 특성화고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현재 안양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양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바로 알기가 1교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1학년들은 이제 막 입학을 했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와 뚜렷한 여러분들만의 뭔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2학년들은 분명히 1년 전에 여러분들이 특성화고를 선택했을 때에 목적이 있었을 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강점이 어떤 거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조금 더 분명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취업 교육이라고 봐야겠죠. 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했을 그 당시에 그때의 시장을, 취업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관련된 주제는 중소기업을 바로 아는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막대가 중소기업의 숫자고요. 그 조금 보이는 빨간색의 막대 그래프가 대기업의 숫자입니다. 그만큼 대기업의 숫자보다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의 수가 훨씬 더 많고요. 당연히 옆쪽을 보시게 되면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종사자 수보다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은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취업시장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부터 2010년이 넘도록 이 변화 데이터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취업시장은 이러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은 취업시장에 나가고자 하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확실히 대기업이 많다는 거죠. 자,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수가 적은데 나가고자 하는 인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공기업,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한 기업을 보시면 당연히 중소기업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대기업 순이고 그 다음 공기업 순으로 우리 현실 가능한 취업의 기업은 지금 형태가 이러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학년 중에 대기업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조금 취업의 시장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기업으로만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능력이 너무 평준화되어 있다. 여러분들 각각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너무 한 곳에만 치우친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이 평가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불필요한 초임이 상승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기회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의 취업 시장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현재 취업 시장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문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번 살펴볼게요. 고졸과 전문대졸과 대졸을 봤을 때 여러분 취업시장에서는 고졸을 찾는 인원수가 훨씬 수요가 많은 반면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업에 비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인재가 너무 많은 공급이 초과인 상태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취업시장에서 고졸의 신규 인력을 찾고 있는 수요는 많은데 비해 대졸 신규 인력을 찾는 수요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본다면은 훨씬 취업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또한 이렇게 고졸과 관련된 여러 채용의 기회 문이 열리고 있는 이유는 보시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특별 전형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정부의 뭔가 지원이 많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플러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까지 더불어져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고졸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특성화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취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문화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두산중공업 있고요. CJ그룹, 기업은행,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취업하고자 하시는 공기업의 한국수력원자력 관련된 회사 또한 그렇고요. 수자원공사 또한 굉장히 많은 열린 그런 고용의 문화를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보시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생산 직원의 직함을 사무직과 동일하게 바꿨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생산하는 현장에 가게 되면 반장, 직장, 기장 요렇게 많이 직함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무직과 달리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생산직 현장에서도 뭔가 차별화를 느낄 수 없을 만한 고졸을 채용해도 딱히 차별을 느끼지 못할 만한 그런 기업적인 분위기로 대기업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J그룹 하나 더 봐볼게요. 고졸 채용을 2배 정도 증가시키고 있는 형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채용을 증가하는 형태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면은 은행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볼게요. 고졸 행원을 2011년부터 특성화고를 주축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뽑기 시작하면서 고졸 행원과 관련된 그런 채용 구조를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고졸자도 입사를 하게 되면은 4년 후부터는 대졸과 동등한 책임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훨씬 더 많이 열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입학한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채용 시장의 문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화고에 입학한 나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과제, 나한테 지금 주어진 과제는 뭐가 있을까? 이 현 시점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보이죠? 뭐냐면 현실적인 눈높이를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계단식으로 경력을 쌓아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게 되는 회사, 그리고 여러분이 꼭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명확한 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실적인 눈높이란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시장은 대기업보다 공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 또한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단식으로 경력을 쌓아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면 그야말로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 하더라도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그 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쌓고 또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 여러분이 학사를 더해서 이 여러분의 경력과 학사를 더한 뭔가 여러분이 원래 가고자 했던 대기업으로의 목표도 충분히 이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취업 후 진학이 뭔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취업을 한 후에 그 취업에 맞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를 선택해서 하게 된다라는 게 선취업 후 진학이고요. 이러한 교육 제도가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미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취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취업한 후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면 내가 이러한 공부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가셔서 학사를 취득하시게 되면은 공부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는 직업을 가지실 때 여러분이 뭐냐면 평생 그 직업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누구나 평생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학사와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취업을 한 후에 뭔가 진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를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맞는 선취업 후 진학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살펴보시면 나는 취업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취업을 한 후에 경력을 쌓은 후에 그런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선택해서 가겠다. 아니면은 일과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는 듀얼 시스템을 가진 회사를 선택하겠다. 아니면 부사 간의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 사내 대학을 갖추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와 다른 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서 뭔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계약학과도 있고요. 산업체 위탁교육, 학점은행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대학을 온라인으로 다닐 수 있는 사이버 대학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선취업 후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형으로 나는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 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취업을 하고 나중에 진학을 할 건데 이러한 것들에 한 3년 후, 4년 후에 만약에 이런 정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먼저 가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러한 지원이 나중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현 추세를 보시면 여러분 특성화고의 비율 대비 재직자 전형의 퍼센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2%, 4%까지 늘어나다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재직하는 경우가 지금 5.5%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지원은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취업한 후에 진학을 하는 거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나 그때 되면은 이런 정책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고민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취업 후 진학을 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재직자 특별 전형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내가 어떤 기업에서든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개 이상의 직장일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입사하고 1년 반 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회사에 또 입사를 해서 그 합산된 기간이 3년이 넘어갔을 경우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내가 회사를 들어갈 때 정규직만 그러면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냐
라고 묻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하지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기간 합산해서 3년 이상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여러분이 학사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병역 특례 기간 동안에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그 연수도 인정이 돼서 합산 기간 3년만 넘어가면 된다. 그러면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여러분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사를 취업을 해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까? 자, 여러분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놔야 여러분이 졸업한 후에 뭔가 취업을 해서 다시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게 미진했구나 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유의해야 될 건 뭔가, 내가 앞으로 취업을 하고 대학을 갈 때까지의 과정을 위해서 내가 현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뭔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석 사항이에요. 자, 여러분 학교 잘 안 나오시고 지각하시고 결석하시고 이게 얼마나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회사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여러분이 대학을 가게 될 때도 여러분의 출석 사항이 여러분의 성실도와 책임감으로 반영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출석 사항에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을 잘 해놓으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여러분이 교회 활동으로 공모전을 나가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된 내역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참가를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사진도 찍어두고 내가 이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사람과 팀워크를 이루고 그러고 대회에 입상할 때까지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거를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을 한번 그렇게 꼼꼼하게 적어보고 체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그리고 대학을 갈 때 그것이 다 반영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학교 공부를 잘해서 내신 성적을 잘 해놓는 것도 성실함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 1학년 때부터 잘 해두시면 여러분 너무 좋겠죠. 그래서 2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기존보다는 향상된 듯한 그런 내신 성적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볼 때 미진했지만 제가 성적이 부족했지만 추후에 저에게 어떠한 진로가 선택이 되고 그로 인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을 올리는 이런 성실함을 갖추게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볼 때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도 잘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학교는 특히 더 공업고등학교는 자격증과 관련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일단 제가 뭘 잘합니다. 저는요 어떤 대회에 나가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다는 이 학생이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자격증을 중간중간 본인이 취득을 했구나 라는 거 자격증 기록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실도가 입증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부여된다면 대회를 나가서 뭔가 그 대회를 참여를 해보고 또 입상까지 하는 그런 약간의 욕심을 가져본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나 아니면은 대학을 갈 때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될 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회사를 다니다가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대학을 가서 학사를 받으면은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여러분들이 정하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전형 방법을 거쳐서 대학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들과 신청 면접을 보게 돼서 이 학생이 이과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하는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겠다라는 이런 심층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서류 면접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학교생활 기록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성이 낱낱이 표시되어 있어요. 나중에 인성과 관련된 부분은 2교시에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잘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성을 테스트하지 않아도 이미 입증이 돼 있구나 라고 기록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험으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서 여러분이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관련된 거는 4교시 때 간단하게 볼 건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서류심사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서류 심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층 면접은 여러분을 불러다가 1대1 또는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면접을 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성 그리고 회사에서 쌓아놓은 전문성 그리고 이 학생이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재직자 특별 전형에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취업 후 진학을 할 때 이러한 재직자 특별 전형을 어떤 대학이 지금 현재 이 전형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활용하기도 좋으시고요. 나는 나중에 취업을 하고 근무를 한 후에 내가 저 대학을 가서 이런 학사를 받아야겠다라는 약간의 동기부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도 그렇고요. 고려대학교도 그래요. 국민대학교, 그다음 동국대학교, 명지대, 중앙대도 지금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은 경원대도 있고요. 아까 보신 거는 재직자 특별 전형입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에 요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네, 근무 연수가 3년이 지나야지만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취업자 특별 전형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취업자 특별 전형은 보시면 학교마다 약간 반영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신 후에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대학이 갖고 있는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모집 요강에 맞게끔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경원대 같은 경우는 경력이 1년만 있어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서류하고 면접이 50대 50의 비율이기 때문에 아까 서류에서 말씀드렸죠.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중요하고요. 면접은 심층 면접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경력 1년으로 쌓아놓은 어떤 전문성, 사회성, 인성 이런 거를 바탕으로 뽑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러한 모집 요강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전화해서요.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이런 자세한 모집 요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취업 후 진학, 내가 졸업한 후에 먼저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내 업무에, 내 직무에 필요한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후 진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제도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직업 세계에 나아가야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언제 나가느냐 시기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조금 더 먼저 직업 세계에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경력 개발을 적어도 3, 4년은 먼저 하게 됩니다.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경력을 개발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업을 갖고 직업의 연수가 쌓여가고 그 안에 수많은 노하우가 쌓여간다라는 거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내가 뭔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데 실현하는 시기가 조금은 앞당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할 일을 분명하게 정해놓으면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둘씩 알게 됩니다. 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일을 잘하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가 중간중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필요한 공부를 미리 내가 직업을 갖기도 전에 나는 이거 잘하겠지라고 대학 가서 전공해서 나는 이 전공과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학교를 바꾸거나 아니면 진로를 바꿔서 뒤늦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일단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서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그때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 시간적인 낭비를 줄여낼 수 있다. 이것도 선취업 후 진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대학교에서는 그 근무 경력 수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뭔가 시간적인 것들을 단축시켜주는 선행학습 평가 인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서 근무를 한 일정 부분을 인정해서 학위를 빨리 취득할 수 있게끔 대학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용이 무엇보다, 여러분 요즘 등록금 얼마나 비싼 줄 알죠? 자, 비용이 감축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분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은 엄청난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을 잘 극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점을 명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를 한번 추후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이런 지속적인 정책 유지가 이루어질까라는 고민, 그런 것들이 약간 있긴 한데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닥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고졸인데요. 취업을 해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대학을 갔다가 취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그런 학벌 중심 문화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문화가 더 많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병역 문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내 경력이 인정 안 되거나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를 중간에 중단하게 됐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취업 후 진학에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 단점은 보완하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먼저 할 수 있고 공부를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선행학습제로 뭔가 내가 공부하는 시기도 줄여낼 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장점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취업 후 진학에 대해서 뭔가 OX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맞춰주시길 바래요. 자, 지금까지 앞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자, 선취업 후 진학을 하면 취업 가능성이 낮다. O예요, X예요? 자, O죠. 오히려 취업의 가능성, 취업의 문이 더 많이 열려가고 있는 취업 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선취업 후 진학을 하면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다. 예,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업 후 진학을 하면 등록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아니죠. 기업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선취업 후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하는 시간이 길다. 아니죠.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선취업 후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출결은 상관없고 인성만 좋으면 된다. 아니죠. 출결 중요하고요. 내신 성적 중요하고 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병역 특례 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도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취업 후 진학의 장점을 또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요,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 지금 현재 30살인데 명지대에서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도 하고 직업인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취업이나 스펙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온 사람보다 저처럼 일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대학을 온 사람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본인의 마인드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업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학생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스펙을 쌓는, 단지 내가 자격증을 따고 토익을 높이고 뭐 그런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 공부는 분명히 남과 차별이 있을 거다라고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조금 형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선배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노하우는 뭐냐면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장점에 꼭 어울릴 만한 직업, 그리고 그 직업군이 속해 있는 회사,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시간을 줄여가면서 여러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2교시 때 할 거고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학생은 대기업을 갔는데 내 친구는 대기업을 갔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네. 남과 비교하는 생각보다는요, 여러분 몸에 맞는 옷을 걸쳐 입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아 탐색이나 자기 이해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용 종합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뭐냐면요, 워크넷이에요. www.work.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적어놔셨다가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이트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채용 정보 옆에 직업란이 있어요. 직업 정보란이 있는데 보시면은 직업 심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 심리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흥미, 취미 이런 것들을 분석해 두는 데이터가 조금 명확한 근거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뭘 잘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다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 심리 검사, 나를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요,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심리 검사 좋아하시잖아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홀랜드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6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무관리형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뭔가 기술, 기능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나는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탐색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 나는 뭔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남들과 다른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예술 창조적인 형, 그리고 교육 사회형, 봉사적이고 친절함이고 나는 일보다는 뭔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더 많은 장점을 찾아내는 기질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교육 사회형이에요. 또 하나는 행동 설득형, 뭔가 리더십이 가능한 기업가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행동이나 설득형이라고 얘기하는데 6가지의 분류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검사해보는 것이 홀랜드 직업 적성 검사라고 합니다. 자,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질문지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보고 나와 적합한 곳에 V자를 표시해서 가장 많은 곳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데 하시면 현장형이나 실제형 이런 거에 통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사 아니면 배관공, 경찰, 옷추업사 해가지고 뭔가 기계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나는 기계적인 소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장형에 속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탐구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수나 의사, 심리학자, 약사, 호흡치료사, 의료공학자, 요즘 의료공학자도 여러분 많이 융합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뭔가 사람보다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분들의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또 하나는 예술형, 창의성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순수 예술가, 응용미술, 건축사, 사진작가 이런 것들에 많이 직업군이 속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형으로 보면 어린이 교육자, 초등학교 교사, 상담가 이렇게 분류된 직업군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진취형이 있습니다. 기업가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고요. 생활설계사, 마케팅 아니면 판매 책임자, 항공기 승무원 이런 사람들이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런 직업군에 맞구나라고 이렇게 적성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무형입니다. 잘 짜여진 계획 하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조직 내에 잘 짜여진 체계에 굉장히 잘 맞는 사무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행가, 회계, 상업, 사무 지원 이런
시험 관리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시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직업, 그리고 나와 적성과 관련된 검사, 워크넷을 통한 직업 심리 검사, 홀랜드 검사를 통한 여러분의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검사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셔서 꼭 한번 이런 적성 검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교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특성화고의 장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두 가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2교시에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만나도록 할게요.